김광진 대표께서 말씀드렸지만 고흥남 우리 애국지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키는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 태극기 투쟁에 상당히 열심히셨습니다. 기억이 지금 크게 나는 것은 지난 2021년 문재인의 코로나 정치 반역 때 이 코로나 독재를 폐지하라, 문재인 물러가라, 코로나 독재, 우리가 그 투쟁을 여기서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당시 1인 시위를 7월 10일서부터 8일까지 계속 진행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했죠.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한 30m 간격으로 서서 했습니다. 아침 그 출근 시간대, 그리고 점심 시간대, 그리고 퇴근 시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했는데 당시에 상당히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건강이 상당히 훌륭하셨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시고 일주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 카톡을 보니까 6월 12일까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보니까 고흥남 선생님께서 이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실 때도 혼자 그림을 커리어처라든지 사람의 커리어처라든지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저께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 어저께도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텔레그램을 보고서 다시 집으로 가다가 백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조문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진작 알았으면은 우리 회원분들이 많이 가셨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정확히 말씀드리면 9월 5일이죠. 9월 5일 날 이 대학문에서 우리 고흥남 동지분에 대한 이 추도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이 오셔서 우리 고흥남 애국지사, 고흥남 동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복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흥남 동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저희 대학문에서 같이 태극기 집회를 하고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 위험물질을 맞으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어느 한 분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목욕탕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또 어느 한 분은 이 메이커 이 재화사, 그러니까 구두회사죠. 메이커 구두회사의 디자인 실장을 하시다가 퇴직하셔서 노후를 현재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네, 그분은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고 절대 술도 많이 안 드시고 몸관리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물질을 접종하고서 8월 15일 날 그 전에 한번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가까운 분한테 전해 들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옆구리가 쑤시고 등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혈전 증상의 한 부분이다. 혈전의 증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2021년도 10월 달에 10월 하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도 은평구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려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7일 날 돌아가셨고요. 오늘 아침 08시 30분에 발인했습니다. 그리고 벽제에서 화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따로 가족끼리 이렇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함께 추도식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8월 2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1시 과천에 있는 그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앞에서 한동훈 이 규탄 집회를 여러 단체들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4.3 수용인을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4.3 사건에 대해서 죄가 있어가지고 군 형무소에서 이 여러가지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을 무죄로 만드는데 한동훈이가 앞장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세력들, 이 세력들을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들을 추정하고 포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법원에서 군사 법원에서 정확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이것을 무죄로 다시 돌리는 이 작업을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현재 TV나 그 다음에 신문이나 또 카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가지고서 판단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빙산입니다. 바다에 빙산 위에 올라온 건 조그맣죠.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수면 밑에 있는 것은 이 건만 가지고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밑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이것은 바로 저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목적은 대한민국을 없애고 그리고 북한 주도의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지난 7월 17일 날 김진표가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연방제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년 4, 50일 날 총선 때 개헌을 하고 그 개헌의 주된 내용이 이제 헌법을 쉽게 바꿀 수 있게끔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회 헌법을 개헌할 수 있게끔 이 상설특별위원회를 만듭니다. 상설특별위원회. 그러면은 100만 명이고 200만 명이고 300만 명이고 기준을 정하죠. 그래서 국민 공론화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 100만 명이고 300만 명이고 서명을 해서 개헌을 해달라. 그러면 이걸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그걸 받아서 상설특별위원회에서 개헌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개헌도 국민 투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걸로 이렇게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개헌 이후에 국민 공론화 제도를 통해서 연방제, 즉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로 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즉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다가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방문했었죠. 근데 그 표현을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표현을 정제된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이 표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얘기 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과한 다음에 한 이야기가 현장에 갔어도 바뀔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현장에 갔어도 바꿀 수가 없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공직자 이전의 사람으로서 정말 안 됐습니다. 저의 부족의 조치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내가 현장에 갔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내가 서울에 갔다 하더라도 그 상황 또한 바뀌지 않았다. 이런 정말 진짜 몰상식하고 이 파렴치한 이런 발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잠시 후 태블릿 돌려주지 못하겠다 라는 한 소장을 제시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태블릿이 누구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 조작을 지시한 자가 누굽니까? 그 특검은 박영수입니다. 그리고 그 특검 밑에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그 팀장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밑에 바로 행동대장인 한동훈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금 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 SNS에서 쇠뇌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움직이는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백계윤이나 또는 윤만세족들이 한동훈을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TV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동훈도 띄우고 원희룡도 띄웁니다. 원희룡은요 현재 4.3을 저렇게 만든 장군입니다. 원희룡은 아주 위험합니다. 물론 한동훈도 위험하지만 사실은 꽃놀이패죠. 이놈이 이놈이고 저놈이 저놈이죠. 근데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한동훈을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의 40개 항에 달하는 개혁 조치를 보고 우리 사회의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 그는 하늘이 내려준 차세대 리더임이 분명하다. 한 장관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40총선을 치러지길 영원한다. 여러분, 하늘이 내려준 차세대 리더입니까? 국가반란 탄압 세력이죠.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지금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방해한 세력들을 무죄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한동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흠칫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 TV를 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쇠뇌됩니다. 지금 특히 YTN 연합뉴스 아주 지독합니다. YTN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그거만 보고 있으면요 거기에 쇠뇌될 정도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방송을 합니다. 이거는 조용환 대표의 이 페이스북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 윤석열 좌익 정권의 남로당 좌익 우대 고훈부와 한동훈 장관을 규탄한다. 4.3 수용인 무죄 만드는데 앞장선 한동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은 정치적 중립의 사안도 아니고 정치적 파괴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적 양압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하는 한동훈은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오후 2시에 과천 정업청사 오후 2시가 아닙니다. 오전 11시죠. 죄송합니다. 오전 11시에 4.3 재정립 연대뿐만 아니라 약 한 40-50개 단체가 모여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유 대한민국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만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단체도 옵니다. 그래서 이 4.3을 규탄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을 규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증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4.3 공산주의자 양병시 건국통장 애독장을 줬죠. 제주 4.3 당시 한림지선을 습격해가지고 이 사람은 습격한 사람으로서 남로당 인민해방군의 수계급입니다. 이 사람은 이연대 고등군법 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1949년 6월 29일 제주공항에서 사살됐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이 돼가지고 제주 4.3 평화공원에 현재 위패가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주 4.3 단체들이 국가보훈처에 최근에 제주 4.3 정기연대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이 국가보훈부에 서울을 취소해달라고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며칠 전이죠. 근데 국가보훈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안 된다. 서울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아니, 제주 4.3이 대한민국 관국을 보장한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양병씨는 이건 완전 수괴입니다. 투약꾼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이 국군과 경찰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자의 서운을 문재인 때 서운을 줬는데 이 서운을 취소해달라 못한다고 공문을 보내온 겁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가에 공흥지구 양평에 있는 겁니다. 공흥지구 특혜인로 공무원을 승진을 시켜가지고 양평군을 총괄하게끔 했습니다. 양평군의 국토부 강성면 종점안 참개 노선을 이자가 제시를 했고, 또 양평군의 건설국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지구에도 연루돼가지고 기소됐고요. 그런데 기소가 되는데 불구하고 작년 7월에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를 총괄했죠. 참 나라가 개판입니다. 이 하남에서 바로 양평 고속도로가 직진으로 쫙 갑니다. 직진으로 가서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도 6호선 신원역과 국수역 중간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분기점으로 연결되고 바로 이 분기점에서 춘천 고속도로랑 연결됩니다. 거의 직선이에요.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이것을 사업자를 공고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고 5월 달에 약 50일 만에 이 노선이 바뀝니다. 노선이 어떻게 바뀌냐? 가다가 이렇게 띠스로 가다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다가 이리로 가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 돌려서 이렇게 갑니다. 올라갑니다. 그 주위에 김건희 일가의 땅과 그 다음에 민주당에 관련된 사람들 땅, 또 양평군 수전 땅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권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고급 정보를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익을 가져오자 하는 이 내용은요, 이거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다 잡아드려야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김건희 모친이 구속됐지만 이 또한 김건희 또한 구속시킬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듭니다.
근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좌익들이 주장하는 도이치 자동차 증권인가요? 아무튼 거기에 증권 그런 관련 내용도 심각합니다. 문제가 뭐냐? 아무리 떠들어도 밑에서 민노총이 떠들고 촛불이 떠들어도 이 위에 대한민국 남로당 주의보는 조용합니다. 만약 경우에 윤석열 정부가 우파 정권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남로당 주의보들이 한마디씩 할 겁니다. 윤석열은 탄핵당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마디씩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서로 양평 고스트로 서로 싸우고, 촛불, 그 다음에 뭐 보수우파 싸우고, 이 목적은 내년 4월 10일 총선을 하기 위해서 싸워라! 여론을 전부 다 호도시키는 것입니다. 기만전 소리죠. 전부 다 양평 고스트로에 딱 집중합니다. 전부 다 저쪽에 이태원 사건에 또 집중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동안 여러가지 비리 문제를 또 터뜨리고, 또 이재명 사건 터뜨리고, 뭐 이것저것 다 터뜨리면서 이번에 보십시오. 7월 27일 날 평택 미군 기지에 몇몇 명이 좌익들이 온다고 누가 광고를 했죠? 누가 선전 포스터를 뿌렸습니까? 민노총이 좌익들이 5만 명, 10만 명이 온다. 그래서 전부 다 둘러싼다. 그러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이 저거 가서 막아야겠단 말이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몇 명 왔습니까? 민노총 250명 정도 왔습니다. 250명 정도. 그러면 많은 애국자님들이 거기에 몰려갔고, 거기 가가지고 이게 또 뭐야 도대체? 이것은요, 양치기 소년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짜 싸울 때 제대로 싸우지 않고 싸우지 못하고 우리의 전력들이 전부 다 이 뭐랄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주도했느냐? 들어가 보니까 저쪽 동화면세점에서 하는 세력들이 주도한 겁니다.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그 러시아 국방부 장관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방북을 했습니다. 방북한 명분은 7월 27일 날 북한은 자기들이 이겼다 그러죠. 그래서 전승절 기념을 해가지고 러시아랑 중국을 초청을 해서 이제 했는데, 실적으로 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에서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집도 의리하고 뭐 대단하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부도 축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러시아 전쟁이죠. 러시아는 특별 군사작전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약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은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특히 2차 대전 당시에 나치랑 같이 부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나치 중에 우크라이나의 반데라 스테판이라는
아주 악질 나치 지도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많은 나치 세력들이 바로 반데라 스테판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없어요. 현재 우크라이나는요, 군인도 30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건 전멸입니다. 지금 누가 싸우느냐? 첫 번째 용병입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리고 미국, 용병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연세 드신 분들, 뭐 50세 이상, 그 다음에 25세 이하, 또는 20세 이하, 그 어린 학생들을 다 전쟁터에 다 끌려가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위태롭다 그랬죠.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축해놓은 155mm 포탄 100만 발을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이 100만 발은 왜 우리가 재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산금속에서 그 포탄을 만들어내는데 한 달에 몇 개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속탄을 보냈다 그랬죠. 집속탄 150만 발. 이 집속탄은 미국에서 보냈지만 그 집속탄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주한미군이 갖고 있던 집속탄입니다. 일타유자시 북한과 전쟁을 할 때 바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준비된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10억 달러도 보내고요. 진짜 아닌 말로 이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왜 움직이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바이든과 서로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평화협정 종전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벌써 미국과 그 다음에 한국 정부랑 북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협정과 종전선은 바로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백신을, 죄송합니다. 그 미국에서 그 위험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사왔습니다. 근데 그 위험물질을 사는 데서 금액을 얘네들이 밝히질 않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커미션을 갖다가 미국에다가 떨어뜨리고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개연성이 높죠. 그리고 예전에 언론 지상에 나왔지만 민주당 세력이 미국의 싱크탱크에 상당한 이 로비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얘기죠. 지금 뭐냐? 이들은 미국의 이 싱크탱크를 장악한 겁니다. 장악을 해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외치지만 저들은 한미동맹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역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들은 이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연방제로 가는 것이죠. 이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이제 대한민국은 가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그동안 태극기를 들었던 세력들이
전군 구국통제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를 구했다는 단체장들이 전부 다 윤석열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윤석열 내려오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장하는 게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했다. 이재명을 찍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찍었다. 그러면 차악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악에 대비를 하지 않고 차악에 목을 메고 있고 올인하고 있는 이 현실 그건 아닙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비를 하지 않고 이제 내년 4월 10일 보십시오. 개헌과 총선을 같이 합니다. 개헌을 지금 현재 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 왜 이겨야 되느냐? 현재 이재명이나 민주당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국회를 민주당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일을 못하고 있다. 윤석열이가 일을 하려면 국회를 장악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 가져갔어요. 그러면 바로 국민투표에서 동그라 다 개헌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불보듯 뻔합니다. 예,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하나 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야기를 하였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침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를 이 자리를 들어 감사합니다.